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르클레지오의 조선은 천재적인 소설이죠. 라이와 무관하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또는 원초적인 인식 능력 자체가 세계와 대면하면서 예기치 않게 어떤 문학적 성취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게 돼요. 그 너무 시끄러운 고독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내공 같은 것들이 정돈된 형식으로 잘 배치가 돼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거칠고 무질서하게 질서를 찾으려고 하지만 막 던져져서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말들의 연쇄가 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천재였기 때문에 그 글들이 하나의 형태를 끼워 맞춰서 의미를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있죠. 뒤에 나오다시피 가출한, 앞에 표시는 정신병원 또는 군대에서 탈출했는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남자가 여름에 휴가를 떠난 빈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신병원에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죠. 사실관계 파악을 하면은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있는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 다음 가족이 보낸,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보면은 군에 복무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군에서 복무했다가 어쨌든 집에서 부모랑 같이 지내다가 가출해서 길거리에 불황아, 정신 이상자 이자 동시에 어떤 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자신의 얘기를 이제 다 뱉고 스스로 이제 말을 막아버리는 실어증 환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단 이름이 아담이고 그다음 폴로기 때문에 지적하다시피 아담과 아폴로라는 태양의 신 두 가지를 엮어놓은 건데, 아담이란 존재는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이지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일 뿐이죠. 최초의 인간이죠. 그 최초의 인간이 갖게 되는 근본적인 한계와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근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 사람이 원죄를 저질렀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의미는 신이 직접 만든 유일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신이 만든 유일한 존재는 그럼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논쟁적이 될 수 있죠. 근데 신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폴로 신 자체는 누가 만들었다, 시원이 그리스 신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족보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최초의 인간이지만 동시에 태양을 관장한 신으로서 이름을 자기를 이제 만들고, 스토리 자체도 사실은 최초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인간을 자처하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적인 합의를 모색하는 그러한 구조로 보이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조선대, 제목의 조선은 중간에 나오다시피 개미굴에서의 재앙에 관한 조서라고 되어 있고, 개미굴은 이 사람이 인간이지만 인간 종족들을 하나하나씩 인식하면서 그 인간들 세상에 대한 어떤 끔찍함, 그 다음에 그것과 결부된 자신이 갖게 되는 공황 상태에서 자신을 개미화하면서 개미 세계에서 인간들이 직면한 재앙을 전달하는 형식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고요. 존재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반존재란 말이 가끔 나와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왜 망가졌는가, 왜
그 공황 상태에 빠졌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찾아봤던 거 사람들은 영원하고 신은 죽음이 된 이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은 영원하고 신이 죽음이 된 상황에서 주인공은 조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신을 살리고 싶어하는 또는 그럼으로써 다시 인간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현대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하는 존재로서 또는 광인으로서 그러니까 푸코 얘기도 나왔지만 모든 철학자는 광인을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인으로서의 현대 문명을 응시하게 되면서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영원한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차라리 영원한 인간이 되면서 신을 죽이는 그런 패기나 있고 이러한 근대적인 결의 이런 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신들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라는 거는 유사 영혼, 슈도 영혼으로 넘어가면서 신은 그저 죽어버린 허망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람들은 영원하고 신은 죽음이었다는 게 사람들의 세상을 찬미한다는 게 아니라 박제가 된 존재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파르메니데스 존재론 얘기를 하면서 또 그와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있죠. 체험된 현실로서 존재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인 코기토로서 존재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복원해야 될 인간의 형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다 도착점인 코기토로서의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체험된 현실인데 그것은 복제되고 동일한 현실들을 아무런 차이 없이 구별 없이 서로가 시간 구분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코기토로서의 존재를 혼동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이 양반이 좀 막연하게 이제 아까 말했던 차이의 문제를 인식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슴 할 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나의 확정성 이거는 누가 나를 생각하는 나를 누가 만들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나는 애초부터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근대 철학에 있어서 논쟁적인 사안인데 결국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코기토가 전제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체험되고 대상화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체험을 하면서 동일한 영혼을 꿈꾸는 인간들만 남은 현대 세상을 비판한 거죠. 비판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의 정점이 뭐냐고 물을 때 그건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건 사실 말장난일 수가 있는데 존재하는 대로라는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을 최고의 정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을 코기토의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에게 부여된 어떠한 신적인 존엄이나 신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만들 거를 예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존재하고 그 시원과 소멸이 없는 존재가 존재라고 한다면 파르메니데스 얘기대로 우리는 그 체험된 현실로서 그 다음에 휘둘리고 복제되고 반복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냥 하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각각을 코기토로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은 현대 문명과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신적인 영역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직관적인 깨달음을 많이 설명하죠. 세상을 너무도 많이 보다 보니 세상이 그의 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버렸다는 것. 근데 이 책에서 줄곧 중요하게 쓰는 표현은 본다는 말을 많이 중요하게 써요. 그러니까 보는 것. 그러니까 코기토,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모든 것의 정점과 비슷하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건 존재한 대로 존재하는 것. 알고 있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근대 철학에서 막연하게 나는 생각한다라고 규정했던 것들을 비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그 자체를 하나의 신성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하나의 명백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결단 같은 거죠.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존재론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완벽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다만 주제의식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기토란 말도 썼고 파르메니데스도 인용했고 끝부분에 모든 것의 정점이 그건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존재의 어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원형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끊임없는 순환론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환론법은 차단하고 그 차단하는 계기, 그것을 넘어서는 계기는 피조물 아담에서 신인 아폴로로 넘어감으로써 그 차단은 이루어진다고 이 사람은 문학적으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고 신은 죽어매는데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인간과 영원한 신이 있는 세상이 더 좋다고 이 주인공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부터 R장까지 이어지는데 R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장이 중요하죠. 실제로 R장에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오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또 설정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대상은 지상의 천국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지상에 대한 의의를 강조한 것처럼 노발로스의 식구를 인용하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 끝난 것처럼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기엔 광인이고 스스로인 현자인 이 주인공이 줄리엔 R이라는 그 사람과 어떤 교감과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에 실어증이 걸린 다음에도 줄리엔 R을 통해서 하나의 뭐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장면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스테레오타입 같기도 하고 모든 문학에서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갈등하고 세상과 대결하면서 좌절하면서 문제적 인간으로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낼 때 그 촉매제의 하나로서 어떤 이상형인 여성을 등장시키는 방법은 너무 스테레오타입이긴 한데 근데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문학에 안 집어넣으면은 수천 년 동안 진행된 문학의 형식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글에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R과 바로 전에 나오는 방울뱀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요거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가의 이제 뭐 문예적인 장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방울뱀은 방울뱀의 불어에다가 R을 가미하면은 그 헛소리하는 뱀이 되기 때문에 그 오만한 방울뱀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하고 말 것이다라는 재미난 일화를 넣고 있죠. 소송에서 나왔던 그 법 앞에서의 일화처럼 뭐 이것도 재미난 일화 같은데 R을 집어넣으면은 방울뱀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 오만한. 그 다음에 이제 R장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R장이 시작되고 R장의 결론은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정점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울뱀의 자살과
뭐 어떻게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장난삼아 넣었을 수도 있고 장 구성에 있어서 아까 R장이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A에서 Z로 안 끝나고 그냥 R에서 끝내버렸잖아요. 줄리엔 R도 나오고 뭐 방울뱀 가지고 R 집어넣는 장난도 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숫자나 알파벳에는 특정한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Z를 안 하고 R로 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뭐 다만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쩌면 하나의 뭐 여지 이거는 진행형이고 더 많은 뭐 얘기거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해봐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뭐 지적을 했듯이 이거는 퍼즐 소설이다. 퍼즐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퍼즐 소설을 푸는 한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방식으로 퍼즐을 푸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장의 전개로 R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보면 나는 A에서 Z까지 다 이르렀는데 주인공이 A에서 Z까지 다 이른 또 다른 인물을 아는데 그게 만차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A에서 Z까지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A에서 R로 끝나요. A에서 R로 끝나고 알파벳 R의 의미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가라고 한다면 끝나는 장에 무슨 장으로 끝낼지 분명히 신경을 썼을 거예요. 실어증으로 끝내는 것처럼. 그래서 뭐 아래는 뭐 나름대로 뭐 의미 부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Z까지는 가지 않았다. R로 끝났다. 그리고 아담 폴러는 나름 행복했다.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결말은 아니었지만 자신은 행복한 결말을 맞았고 말하자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이 소설은 팩이 23살에 썼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존재론적 고민 이런 것들을 한묵에 내질러서 확 뒤집어서 뿌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다행히 천재여서 뿌리는 와중에 형태가 갖춰져서 그게 좋은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화가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했는데 좋은 그림이 된 것처럼 근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됐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과 그 예민함, 그 다음에 기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돼서 이렇게 존재론적인 성찰이 가능하게 된 생각할 여지가 많은 그리고 곳곳에 유머와 그 다음에 곳곳에 읽을 거리가 충분한 그런 소설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